안녕하십니까,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강약품하고 일양약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양약품이 이제 제가 저번주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에 일양의 발자취 해가지고 홍보센터에 이제 일양 뉴스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요거 한번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가 떴다, 뭐 공식 입장이 발표가 됐다 해가지고 뭐 거창한 건 줄 알았어요. 사실 뭐 거창한 건 줄 알았는데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들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보면은 라도티닙 그 슈펙트, 그죠? 성분명인 라도티닙 국내외 임상 현황에서 나왔습니다. 라도티닙 진행사항 공지는 주주분들께서 백혈병 치료제 진행권을 코로나 치료제 임상권으로 오인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정정해 드리려고 이제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현재 러시아 알팜사는 일양약품이 제공한 슈펙트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랑 벨라루스에서 29개 병원에서 180명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임상 종료를 계획으로 임상 3상 중에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4월까지 임상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일양약품의 관계자 입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던 이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 알팜사에서 임상 종료 전이라도 임상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오면 유효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공시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임상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 하면은 어차피 알팜 측에서도 이걸 이제 공개해도 된다라는 이렇게 뉘앙스로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알팜사와 일양약품이 뭐 어디가 먼저 그냥 그냥 좀 받았다 해가지고 누가 먼저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서로 합의하에 발표가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팜사에서 일양약품을 제공을 하면 일양약품 측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겠죠. 한번 확인을 하고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유효성 유무와 관계없이 임상 결과를 공시를 바로 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양약품 뭐 파킨슨병 치료제 이거 프랑스 이것도 이슈가 됐었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현재는 러시아 알팜사의 코로나19 치료제 3상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진행 중인 이게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 전에라도 이제 임상 결과가 보고서가 들어오면은 뭐 효과가 좋던 안 좋던 간에 즉시 공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예요. 임상이 진행 중이구나. 임상이 진행이 중이구나 라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일양약품이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강하게 날린 다음에 이게 깨파락 갭을 메꾸고 나서의 움직임, 어차피 기술적으로 갭은 언젠가 메꿔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워놓고 위로 날린 다음에 시세가 마무리돼서 갭을 메꾸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이날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홈페이지에 그 라도티닙이 기재되어 있다, 임상이 끝나고 이제 기재로 넘어왔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다음날 바로 정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팩트체크가 나왔죠. 이거는 코로나 치료제 쪽 탭이 아니라 항암 쪽 탭에서 나온 이슈였다 라고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강하게 나왔고 갭을 메꿔버렸습니다.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모멘텀을 유효해서 갭 메꾸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갭 메꾸고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기대했으나 힘을 잃고 밑으로 쭉 밀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우리가 보고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지지를 일단 이날 못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회복을 단번에 해주기에는 욕심이었다, 단번에 해주기는 힘들고 꾸준히 물량을 모으면서 이 회복 세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갭을 메꾸고 나서 이 밑으로 방향성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다시 한번 하방경직 구간을 잡아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반 경직을 어디서 잡아주는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일양약품이 여러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국내 임상, 러시아 임상 등등 뭐 기다리고 있는 임상들이 당장 눈앞에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쉽지가 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아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짜 드라이하게 일양품 측에서 발표한 거는 4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전에 보고서가 유의미하든 무의미하든 보고서가 왔을 때 발표할 때가 되면 즉시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사실 뭐 이런 날 이런 때 뭔가 그런 발표가 나왔으면은 아 이거 모멘텀이 살아있다, 모멘텀이 살아있고 한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머금고 있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2월에 백신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정은경 그 질병 그쪽 그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뭐 냉동 장비 뭐 확보해놨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긴급 뭐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미 뭐 임직원들한테 주식 거래 하는 거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뿜뿜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기대감을 머금고 이 이슈가 터져버리니 뭐 전고점 돌파하고 뭐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왔다가 시간에 막 반등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외에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미 선 반영을 받아두고, 여기서 좀 그 기대감을 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상방으로 투심이 살아서 상방으로 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더 많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뭐 반년을 끌었어요. 반년을 끌어놓고 여기서 이제 기대감을 머금고 다시 가는 척 하더니 팩트체크 기사 나오고, 그리고 뭔가 그 일양약품 공식 사이트에서 나온 이슈 치고는 너무나 드라이한, 그냥 우리는 주가의 변동에 그렇게 막 이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사실 팡팡 풍기는 거죠. 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발표를 유의미하든 무의미하든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는, 주가는 우리는 모르겠고 일단 그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는 가감없이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니, 사실 이게 뭐 이거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죠. 이거 뭐 이것만 먹으면 뭐 3일 안에 나을 수 있다. 이거 뭐 지금 10월부터 우리나라 인구 뭐 거의 뭐 1000만 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유효성이 입증이 되면은 이거 바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주주나 혹은 뭐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일양약품이라든지 뭐 관계자의 말도 사실 그냥 흘려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탄력을 못 받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그 뭐 대주주 요건이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 28일 오늘이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뭐 판단을 하시고, 혹은 뭐 배당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강약품을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 거의 뭐 일주일 넘게 6일 연속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 찍히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틀 전 뭐 급락 나올 때나 뭐 오늘 하락폭을 좀 키웠을 때나 뭐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좀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외국인들이 거의 뭐 4일 4거래를 연속 매수를 해줬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뭔가 물론 뭐 개중에는 이게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1월 빠르면 12월이었고 늦어도 1월에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는 다 지난 것 같고 이제 내년 1월 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저는 그 기대감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배당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기엔 제 생각은 배당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보다는요, 뭐 지금 주가 위치와 크게 상관없이 이 레보비르의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임박하지 않습니까? 뭐 종근당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대웅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치료제들이 하나하나 이제 앞다퉈서 발표를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좀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아다리가 좀 잘 맞았던 거죠. 뭐 대주주 매도 그런 이슈가 있었던 연말이고 임상 결과도 1월 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계속 머금고 있는 사람 쪽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제 이쪽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고, 반대로 뭐 이거 배당 때문에 들어왔다, 혹은 뭐 대주주 매도 때문에 빨리 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강약품을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제쨌거나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상대 팬을 한번 까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지금은 더 크게 작용하고, 어차피 이 밑에서 뭐 단가 관리를 해가지고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차익 실현을 하신 분이야 뭐 딴 나라 얘기겠지만, 여기서 이 윗구간에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때나 별반 체감하는 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32,000원, 33,000원 구간 좀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흐름은 보이진 못했고, 오늘 뭐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 나갈 사람들은 나갔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뭐 지금 가격이 매력이 있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한번 패 까보는 거 보자, 뭐 섰다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뭐 패가 안 좋아서 그냥 죽으면은 상대 패를 못 봐요. 근데 오케이, 내가 죽어도 니 패 보겠다면 코를 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보다는 재료, 모멘텀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매수세일 수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역시 동일한 생각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32,000원 구간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는 건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이다 보니까 뭐 배당 이슈라든지 또 뭐 무상증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둘씩 발표 나오고 있고, 백신들도 뭐 구입을 했다 뭐 하면서 테마가 지금 혼잡해요. 그 게다가 뭐 좀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나 나오면서 이거 좀 이제 종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영국발 또 바이러스 변이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연말에 시장 방향성도 없는 마당에 대주주 이슈 있고 불확실성은 가중되니 시장은 지금 명확하게 좀 방향을 못 잡는다라고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 있고 시장 안에 종목들이 있고 종목 안에 뭐 단기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중장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방향성을 못 잡아주니까 종목들도 개별 모멘텀이 나와도 계속 윗꼬리만 나와요. 지금 종목들이 이거 더 세력들 입장에서 이거 돈을 더 써가지고 주가를 더 땡겨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직 확실히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았으니 주가를 땡겨놓고 그냥 좀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더 큰 건지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이슈 해소되고 다시 1월이 돌아오면서 어떤 테마가 먼저 치고 가는지, 시장이 먼저 방향성을 잡고 중대형주들이 먼저 방향성을 잡으면 그 후에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이 방향성을 그 다음에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부강약품, 일양약품,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주들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바이오 대형주들 쪽에서 먼저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고, 셀트리온이 빠지면 지수가 빠지는 시장이 계속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눈치 보다가도 셀트리온이 좀 주춤하면은 다른 바이오들도 못 갑니다.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금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게 어떻게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마 제 판단에는 내년이 돼야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이 먼저 방향성을 잡아둬야.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제 몇 거래일 안 남은 2020년 안에는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뭐 임상 결과라든지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뭔가 이슈가 튀어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기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려면 1월 정도는 돼야 이제 하나 둘씩 시장 방향성을 잡고 개별 모멘텀들의 종목들의 개별 재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주가 등락에 크게 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종목들이 뭐 대부분 윗골이 나오고 밀리고 윗골이 나오고 밀리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종목들조차,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조차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숲이 방향성을 잡아줘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큰 강물이 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겠어 라고 방향을 잡아줘야 종목들도 거슬러 올라갈 놈들은 거슬러 올라가고, 이 흐름에 타서 갈 놈들은 가기 때문에 일단 이 파도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양품, 부양품 꾸준히 좀 체크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경제TV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혜택들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친구 추가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누르신 다음에 HBTV 천사로 검색을 해주셔야 저희 담당 팀장님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요. 그 외 계정은 모두 사칭 계정이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 상담해주겠다 혹은 뭐 FX 마진 거래해라 장애 주식 해라 이런 것들은 다 사칭 계정이니까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VIP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과 주력주 매매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돈이 쏠리는 섹터나 종목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냥 장 시작 전에 매수 주문만 넣어두시고 매수 체결이 되시면 목표가에 매도 주문만 넣어두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뽑아놓은 종목은 옵트론텍이었습니다. 옵트론텍이 당일 매수에서 당일 매도로 이제 종료가 되었고 한 종목 매매를 했고 추가적으로 종목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미리 한번 같이 준비하실 분들은요 저희 허브경제TV 담당 팀장님께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일양약품과 부강약품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